그렇다면 쓰리고 질환을 잡기 위해선 어떻게 걸어야 하는 것일까? 그 방법을 알고 있다는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서울 마포구의 또 다른 공원으로 향했다. 인적조차 드문 공원에 심상치 않은 포스로 등장한 백발의 남성. 안녕하세요. 혹시 박상조 아버님 맞으신가요? 아, 예, 박상조입니다. 걷기 운동으로 인해 인생이 바뀌었다는 박상조 씨. 성큼성큼 걷는 모습부터 예사롭지 않아 보이는데 그가 이처럼 걷기에 매진하게 된 건 10년 전부터였다고 한다. 제가 이제 서울서 살다가 제주도에 또 이제 우연찮게 뭐 펜션을 이제 위탁 경영을 제가 하게 됐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지끈지끈 자꾸 아파오더라고요, 한 번씩. 그래서 마치 이제 그 읍내 나간 김에 병원 갔더니 고혈압이라면서 그때부터 이제 당뇨도 오게 되고 고지혈증도 오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50대 초반 사업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고혈압을 시작으로 당뇨, 고지혈증이 연달아 발병하며 쓰리고 질환에 시달리게 됐다는 박상조 씨. 하지만 곧이어 더 큰 시련이 그를 덮쳐왔다. 뒷머리가 땡기기도 하고 심장이 어떤 날은 조려올 때도 있고 검사를 한번 이제 큰 병원에 가서 했는데 의사가 추천한 이야기가 심장 우심맥 쪽에 받쳐주는 근육이 두 개 있는데 그 염증이 왔다. 혈관을 하니까 보여주더라고요. 그게 이제 보여주는데 50% 정도가 이렇게 막혔다 하는 거예요. 이게 70%까지 가면 수술을 해야 된답니다. 갑자기 찾아온 심근경색의 위협.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무시했던 과거를 반성하며 다시 일어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했다는데 이제부터는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하루에 걸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걷기 시작했던 거예요. 만약에 그걸 그대로 운동을 안 하고 제가 방치를 계속했었으면 아마 벌써 지금 이렇게 인터뷰를 할 수 없을 상황까지 오지 않았겠느냐. 그나마 그 걷기 운동이라도 했기 때문에 생명 유지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심장에 무리를 주지 않는 걷기 운동이야말로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법이었다는 박상조 씨. 그렇게 매일 걷기 운동을 실천한 결과 혈압이 낮아진 것은 물론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범위에 접어들었고 당화혈색소 또한 당뇨 전 단계 수준으로 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저는 이제 그 만보를 걸으려고 많이 이렇게 매일매일 같이 열심히 했는데 그 다음날 무릎 관절이나 이런 것도 무리가 올 때도 있고 또 체력도 좀 떨어질 때도 있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걸으면서 생각을 이제 방법을 모색을 한 게 속도를 좀 더 올리고 보폭을 좀 더 넓게 잡고 그러니까 그게 만보까지는 안 가더라도 훨씬 운동에는 효과가 빨리 오는 걸 느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의 기록을 살펴보면 6,000보, 많아야 7,000보 정도. 그렇다면 그는 과연 어떻게 걷고 있을까? 그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다시 공원을 찾았다. 아버님 저희 왔어요. 왔어요? 네네. 오늘 준비하고 오셨네. 오늘부터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제작진을 만나자마자 다시 성큼성큼 걷기 시작한 박상조 씨. 하지만 그 외에는 일반적인 걷기와 다를 바 없어 보였는데 꾸준히 걷고 있음에도 혈관 질환이 나아지지 않는 박경희 씨와 걷기의 효과를 톡톡히 봤다는 박상조 씨. 과연 무엇이 다른 것일까? 이 걷기 운동에서 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걷는 속도입니다. 걷는 속도가 다르다? 그러고 보니 성큼성큼. 걷는 속도마저 예사롭지 않았던 그의 걸음걸이. 20대 제작진이 따라잡기 힘들 정도의 속도였는데
젊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몸이 지금보다 훨씬 든든히 좋으니까 오래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나이 들면은 특히 이제 팔이나 이렇게 다리, 무릎 관절에 무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10분 정도 빠르게 걷고 그리고 좀 쉬었다가 총 한 30분 정도 빠르게 고강도로 먼저 그렇게 걷는 거예요. 아, 걸음수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하루에 10분씩 3번, 총 30분을 고강도로 빠르게 걸으며 혈관 건강에 도움을 받았다는 박상조 씨. 자, 환자분들 중에서 이제 걷기 운동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은 이 산책하듯이 세워라, 내워라 이런 분들. 맞죠. 예, 뭐 백화점 다니면서 아, 진짜. 어슬렁어슬렁 다니면서 걷기 운동 했대요. 맞아요, 맞아요. 사실 네. 제가 모시는 환자분들도 만복에 자랑해요. 어떻게 했냐 그러면 정말 세워라, 내워라 그냥 저 친구랑 담소하고 걷고. 아유, 그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특히 이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이가 들었다고 힘이 빠진다고 해서 자꾸 이렇게 천천히 걷다 보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운동이. 그래서 걷는 속도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걷기 속도가 우리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그 해답을 찾기 위해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으로 향했다. 오늘 검사하는 걷기 속도에 따라서 신체 변화를 관찰할 예정인데요. 시속 3, 5, 7에 따른 심박수 변화, 칼로리 소모량 변화, 그다음에 근활성도 변화 3가지를 관찰할 예정입니다. 산책하듯 천천히 걸었던 박경희 씨의 걷기 속도인 시속 3km와 빠른 걸음으로 건강에 도움을 받은 박상조 씨의 평균 시속 5km. 거기에 조금 더 빠른 시속 7km를 추가해 실험을 진행해 보기로 했다. 혈관 건강의 지표를 알 수 있는 심박수와 혈압과 혈당 조절의 원천인 근육의 활성도, 그리고 칼로리 소모량을 통해 걷기 속도가 혈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로 한 것. 이제 실험자는 10분씩 시속 3km, 시속 5km, 뛰기 직전 단계인 경보 수준의 시속 7km까지 총 3번의 속도 변화를 주며 걷기를 시행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걷기 속도에 따른 신체 변화를 관찰하는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3km, 5km, 7km의 속도 변화에 따라서 심박수가 점차 증가되었고요. 칼로리 소모량도 상당히 많이 증가되었고 근활성도 측면에서는 내측 방근의 활성도가 두드러졌습니다. 그래서 같은 걷기를 통해서 운동 효과를 더욱더 기대하고자 한다면 속도를 빨리 해라, 이런 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실제 가장 빠른 속도인 시속 7km로 걸었을 때 심박수는 약 1.3배, 칼로리 소모량은 약 2.1배 증가했고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 모두 가장 많이 활성화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역시 결과가 저희들이 예상한 대로였네요. 맞아요. 자, 걷는 속도가 빨라지면요, 자연스럽게 근육이 활성화되잖아요. 그런 산소 소비량이나 당 대사량도 높아지게 되고 혈액의 속도도 빨라져요. 그럼 혈관 내피세포의 탄력성도 좋아져가지고 혈관이 보호가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숨이 찰 정도로 이렇게 빠르게 걷는 것을 한다고 하면은 심폐지구력이 향상되면서 혈압이 안정되는 이런 효과를 볼 수도 있고요. 정확하게 일정한 운동 강도를 했던 것 덕분에 체지방을 연소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고지혈증, 당뇨를 쓰리고를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7km면 저게 걷는 건가요? 저 벌써 숨차요. 보기만 해도 숨찬데 사실 저게 자세가 되고 훈련된 분들은 할 수 있지만 맞아요. 일반인이나 다른 분들이 따라하기에는 이게 빠르게 걷다 보면 이제 지면에 받는 충격 때문에 이 발바닥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맞아요. 관절에도 문제가 될까 봐 저는 걱정되는 게 사실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걷기 운동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하려면 시속 5km가 적당한 것 같아요.